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다음 4가지다.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자이언트 그린치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비로소 이해했던 것이다. 또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을 하기 위해 내가 베트남까지 갔던 이유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전쟁은 이윤이 남는 장사이고 거의 모든 전쟁의 원인은 애국심이 아니라 탐욕이다. 음모의 결과이건 아니건 몇몇 상황과 사건은 우리 삶에 심오하고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교육을 예로 들어보자. 오늘날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기껏해야 용돈 기입을 어떻게 쓰는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 은행에 돈을 어떻게 저금하는지, 퇴직연금이 어떻게 노후를 보장하는지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전부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이 번 돈을 부자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방법이다. 부자들은 돈 버는 법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정부와 은행의 합작품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돈을 찍어내고 또 그것을 빌려줌으로써 정부와 은행은 경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은 그 가치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로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믿음과 신용만이 그 가치를 뒷받침할 뿐이다. 나는 정부나 거대 기업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자들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을 지켜본 다음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라고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용기도 필요하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아이를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도 아니다. 우리 교육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프레이센 교육 모델은 오히려 그 정반대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 아이들을 명령에 복종하게끔 만들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끔 가르치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학생들은 장차 부자를 위해 평생 일하는 것에 만족하는 피고용자가 될 것이고 부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전쟁에 나가 목숨까지 바치는 군인이 될 것이다.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이나 나는 망할 수 있어도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은행은 스스로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우리도 돈을 찍어낼 수 있다. 금융 지식을 활용하여 돈을 어떻게 찍어낼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빚을 이용할 줄 알고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알면 된다. 앞으로 닥칠 공황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는 역사를 돌아보고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가난한 아빠의 공황 생존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부자 아빠의
공황 생존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공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커질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공황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전 세계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전 세계가 허공에서 찍어내는 돈을 토대로 계속 돌아간다면 말이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달러를 받는다. 미국은 계속 돈만 찍어서 그들에게 내주면 된다. 미국의 최고 수출품은 뭐니 해도 달러, 즉 빚에 대한 차용증이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달러, 재무부 증권, 채권을 받아들이는 한 회전목마는 계속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미국 달러 받기를 거부하는 순간 흥겨운 노랫소리는 멈출 것이고 곧바로 공황이 밀어닥칠 것이다. 20세기 초 대공황보다 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지급 준비율이 12대 1이라고 할 경우 당신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1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맡긴 돈을 깎고 희석하는 것이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또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예컨대 은행이 매년 이자를 5%씩 지급한다고 해보자. 100만 원을 예금했을 때 은행은 1년 후 5만 원을 이자로 줄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1200만 원을 빌려주고 10%의 이자를 받는다. 은행은 1년 동안 120만 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당신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겨우 5만 원을 벌지만 은행은 당신의 돈으로 120만 원을 벌어들인다. 지급 준비 제도를 통해 우리 돈을 희석시키고 우리의 부를 훔쳐가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허공에서 만들어낸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자를 물린다. 이자는 다양한 형태로 돌아온다. 세금이나 인플레이션은, 물론 디플레이션도 우리가 내는 이자다. 디플레이션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집값을 떨어뜨려 이자를 받아간다. 드러난 방식으로든 숨은 방식으로든 이자는 우리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 모기지 대출금의 첫 해 상환액은 고스란히 이자로 빠져나간다. 1년을 갚아도 원금은 거의 그대로 남는다. 은행은 이처럼 효율적으로 이자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버는 돈은 허공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5장에서 설명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는 아주 중요하다.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예컨대 당신이 예금한 100만 원으로 어떻게 12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통해 은행이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맡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내가 가진 부를 훔쳐가는 행위다. 지금도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 수조 달러씩 찍어내고 있다. 우리는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빚, 세금, 인플레이션으로 평생 갚아야 한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기업이 빛의 속도로 세계 어느 곳과도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고 누구나 저임금 국가에서 물건을 싼값에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서 평생 고소득을 보장하는 직업을 꿈꾸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다. 똑같은 일을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일자리는 계속 빠져나간다. 좋은 소식이 있다. 가만히 앉아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공부하고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다. 미래에 성공하는 법을 배워라. 지금은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다. 물론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말이다. 1903년 부자들은 교육제도를 접수하고 나서 가장 먼저 돈의 언어를 빼앗고 대신에 실제 세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수학과 같은 학교 선생들의 언어로 바꿔버렸다. 전체 인구의 90%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주요한 이유는 바로 돈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절대로 잊지 마라. 현금 흐름에 투자해라. 그래야만 걱정 없이 노후에 살 수 있다. 그래야만 호황기이든 불경기이든 휩쓸려 가지 않는다. 현금 흐름에 투자해라. 그래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의 언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이다. 사람들의 90%는 자본 이득 게임을 하고 10%만 현금 흐름을 게임한다. 10%만 게임의 법칙을 아는 것이다. 결국 10%만 이긴다. 당신은 패자가 될 것인가? 승자가 될 것인가? 평범한 사람으로 그칠 것인가? 탁월한 사람으로 우뚝 설 것인가? 현금 흐름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다. 금융 지식을 제대로 갖춰야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다.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그 정도를 버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나의 진짜 부는 현금이 아니라 나의 금융지식이다. 내 지식을 활용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여 400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 전문 거래자들은 대부분 아주 짧은 거래를 한다. 이러한 단기 거래자들에게 장기 투자란 하루, 아니 1시간 정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시장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노후 자금이나 학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투자한 돈에서 나오는 수익을 야금야금 걷어간다. 금융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장기간이라는 말보다는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쓴다. 장기 투자는 이들에게 어떤 대상에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그 투자 안에서 어떻게 부를 늘려가느냐가 중요하다. 나의 부자 아빠는 버는 한도 안에서 살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또 나에게 꿈을 향해 마음껏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돈을 헤프게 쓰거나 마구 낭비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충동적이지도 않았고 돈을 잘 버는 편도 아니었다. 하지만 버는 한도 내에서 살라는 말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을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살도록 가두는 해로운 조언이라고 생각했다. 금융교육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 아빠는 꿈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꿈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하늘에 떠있는 개개인의 별과 같은 것. 그것은 일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해준단다. 꿈을 쫓지 않았다면, 현실에 만족하고 포기했다면 나의 부자 아빠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꿈을 꺾으면 그 사람의 삶을 꺾는 것이다. 금융지식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는 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돈을 합법적으로 찍어내는 것이다.